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카메라의 오염물. 방울방울 모이는 빗방울 같은 그런 경우 특정한 전기 신호를 저희가 이제 인가를 해줘서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1초밖에 되지 않아서 카메라의 유리 표면에 비와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들이 묻으면 스스로 깨끗해지는 특별한 유리 개발에 성공한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과학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용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개발한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 이게 이제 공정이 다 된 샘플. 이렇게 얇고 투명한 유리에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공정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오염물을 닦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동차의 기계적인 와이퍼를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는 그런 이제 기계적인 와이퍼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최초로 표면에 묻은 오염물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를 개발한 정상국 교수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이 발생하면 카메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에 빗물 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서 카메라를 8대 이상 이렇게 이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카메라는 세정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자율주행 차가 있는데 화창한 날엔 기능을 하고요. 비가 오는 날엔 꺼집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지능형 CCTV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카메라가 표면이 오염이 되면 개체 인식률이 막 매우 낮아져서 지능형의 그 카메라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 이 기술은 빗물이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데요. 근데 여기 한번 물 뿌려볼게. 인식되는 거 봐. 물방울 인식이 되고 바로 유리 표면에 물질을 감지한 뒤에는 이 물질을 스스로 제거합니다.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에는 그 위쪽에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명 전극에 그 고유한 전기 신호를 이제 발생시킴으로써 그 액적이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을 순간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거든요, 전기적으로. 그래서 그 표면에서 물방울이 제거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토대가 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수분 현상. 이렇게 전자회로 위에 물방울을 놓고 전기적 신호를 통해 제어하는 겁니다. 정상국 교수가 대학원 시절부터 10년 이상 연구하며 주목했던 기술인데요. 네, 이제 준비가 완료됐고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한번 보자. 원하는 대로 물방울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의 그 원리가 되는 것이 전기 수변 물리적인 현상인데요. 그 현상은 이 어떤 유체에 그 전기 신호를 가함으로써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방울을 원하는 위치에 옮기듯이 빗방울이나 오염물을 전기적으로 진동시켜 아래로 제거하게 되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세정이 잘 된 것 같네. 자가세정 유리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은 기존의 유리 위에 전기가 통하는 아주 얇고 투명한 전극을 붙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증착기에 넣으면 특별한 성질로 변하는데요.
저희가 이 이제 유리 웨이퍼를 여기 안에 로딩을 한 이후에는 그 ITO라는 투명한 전극이 있는데요. 이 전극을 이 장치를 이용해서 물리적 증착 방법을 이용해서 약 10 나노미터 두께로 이 표면 위에 증착을 함으로써 이 유리가 이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리에 투명 전극을 붙인 뒤에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용액을 유리 위에 올리고 균일하게 도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리 기판 위에 용액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활용해 원하는 전극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장비는 노광기라고 하는 장비이고요. 이 노광기 안에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넣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은 전극이 남게 되고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계를 동작시키면 자외선 빛이 나오는데요. 자외선 빛을 받은 부분은 전극이 사라지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원하는 패턴의 전극으로 남게 됩니다. 빛에 반응했던 용액을 제거해 투명해진 유리에는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 물이 잘 흐르게 코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테스트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물방울이 잘 흐르는지 확인하고 현미경을 통해 표면의 균일도 및 거칠기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유리 표면에 대한 꼼꼼한 검수를 거쳐야지만 드디어 완성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 20 나노 정도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했었을 때 10 나노 이하로 고르게 표면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성능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구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와이퍼식 세정과 비교했을 때도 전자식 자가 세정은 우수한 세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꿀 같은 물보다 점도가 높은 용액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로 교내 창업을 한 정상국 교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인 아기 유니콘에 선정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것은 보안 카메라입니다. 지금요? 와, 이거 액쪽 되게 잘 잡혔네. 지금은 200장만 가지고 실험 진행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또 야외에서 이렇게 잘 되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드라이브 보드 조립하는 거네. 잘 동작하고. 예, 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동하는 거 체크하고. 예, 체크해서. 여기는 이 보안 카메라는 사람들이 직접 닦아야 했던 오염이 심한 해안가 등에 설치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관공서 위주로 납품하는데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국 교수가 기술 개발 및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품화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우징도 되게 잘하네. 어찌 보면 대학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려고 제품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다른 누가 와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좀 저희는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연구 개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게 제품화를 한번 해보자. 2017년 창업해 햇수로 6년 차.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는 국내외 특허 45건, 논문 180여 건. 국내외 인증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상들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에서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자가세정 기술로 2020년 세스 혁신상을 수상하고 4년 연속 선정되며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상이 있는데요. 네, 저한테는 이제 이 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인데요. 오랫동안 연구했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제품이 이제 사회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간에 어찌 보면 저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서 받은 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국 교수가 연구자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창업의 계기는 실제 겪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가세정 유리를 개발하게 된 그 동기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불편함이었는데 후방 카메라 쪽에 그 빗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되면 영상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고 그러면 마치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운전하는 게 이제 매우 어려웠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비가 오는 어느 날 후방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정상국 교수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전기 수분 연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전자식 자가 세정 유리로 오염물을 세정할 때는 그런 전기 신호가 이제 단일한 뭐 교류 직류 신호가 아니고 다채널로 저희가 이제 복합적인 전기 신호를 생성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에 맞는 전용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칩을 개발을 해서 칩에서 발생하는 신호로 이제 그 전극 패턴을 제어함으로써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정상국 교수가 바쁜 와중에도 꼭 참석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잘들 지냈어? 카메라 렌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학생들과의 세미나입니다. 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액적 배치 방법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정상국 교수. 무작위로 분사를 하였을 때 실험 변수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깝게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마 물방울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슬랜티드 엣지라는 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데미지 측정 여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요. 0.1, 0.5 마이크로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그 연구를 이제 어떤 군사적인 임무처럼 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좀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명확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급적 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들을 좀 제일 중시하는 것 같고요. 잘들 지냈어? 그의 뜻을 이해하고 창업에 도전해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상국 교수는 종종 찾아와 의견을 주는데요. 좀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미흡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코딩 어떤 기술일까요? 하는 그 알고리즘의 이 부분에 각각 4개의 마이크 모듈이 내장돼 있고요. 이렇게 음원이 발생을 하면 방향을 인식해서 회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360도 다 비출 수 없는 보안 카메라. 소음이나 소리에 반응해 관찰 구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정상국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다른 학생들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주시고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을 항상 먼저 위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또 기술적으로 자문을 주셔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앞으로 목표를 가지는 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네, 들어오세요. 우리 둘째 아들 왔어? 아이고. 정상국 교수의 자녀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차 안에 있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았어? 어떤 일로 연구실에 찾아왔을까요? 보드 게임하고 그랬어요. 보드게임 동아리? 원래도 자주 오고 오늘 금요일인데 학교 끝나가지고 실험 같은 거 할 겸 그냥 아버지 뵈러 왔어요. 아버지인 정상국 교수를 닮아선지 과학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아들인데요. 이 유리는 기현이가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소수성 코팅 처리를 한 유리거든?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튕겨져 나오네요. 튕겨져 나가지. 그래서 연꽃잎 원리 얘기했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연꽃잎에 왜 그 물방울이 안 묻는지 어떤 특정한 돌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것도 사실 연꽃잎의 원리를 모방한 거잖아요. 저도 연꽃잎의 원리를 모방해서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시킨 것처럼 저도 생체 모방 기술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와 큰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각도가 다를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가 아들을 위해 실험도 하고 조력자가 된 이유는 그에게도 과학자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방울의 크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과학적인 거에 늘 호기심이 많았었던 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 저를 데리고 과학관을 이제 데리고 가주셨고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전화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화상 통화가 되는 그걸 저는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고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 그 시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꿈꿨던 소녀는 실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꿉니다. 집에 뭐 있었던 가전제품 이런 것들 많이 부숴먹었던 라디오도 그랬던 것 같고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분해해보고 조립해보고 그 기억들이 아직도 연장이 되어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전자제품들 분해하고 또 조립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도 와이프한테 가끔 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국 교수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또 다른 연구가 진행 중인 실험실. 여기 그 실험 셋업은 잘 준비가 됐어? 예, 준비됐습니다. 연구팀이 이곳에서 개발한 것은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공기방울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원리와 비슷한데요. 기포가 800 마이크로미터 관 안에 있었을 때 그 볼륨을, 부피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부피에 맞는 그 기포의 공진 주파수로 저희가 가진을 초음파로 해주게 되면 기포가 떨리면서 그 떨림으로 인해서 진동하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동을 저희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초음파 발생기에 전기 신호를 입력하면 초음파가 발생하며 공기방울이 움직입니다. 이 공기방울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려는 걸까요? 저희는 이 유동을 몸 안에서 약물 전달이나 셀과 같은 미세 물질을 제어하는 쪽에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방울로 물질을 밀어내거나 빨아들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공기방울이 집게 역할을 하게 돼 이렇게 쇠구슬도 집어서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는데요. 인체 내에 원하는 지점에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봇 표면에 약물을 묻히기만 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약물 손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직경이 약 8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전자기 구동을 이용해서 이제 작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실험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장에 의한 제어로 초소형 바이오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 실험. 이것이 적용되면 몸속 혈관을 따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인데요. 직접 체내에 약물을 넣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 더욱더 연구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과적으로 그 수술을 하는 것 이외에 사람 몸 안으로 로봇을 침투시켜서 그 암세포나 이런 그 안 좋은 세포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저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또한 약물이 그 특정한 위치에 잘 전달돼서 약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표적 약물 치료와 같은 분야에 이러한 초소형 로봇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은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로 개발한 정상국 교수.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합니다. 해서 결론이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 전기 수비윤을 연구하며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과학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정상국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대학에서 이제 연구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이러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신념은 남들과 다른 생각,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는 남들은 안 하지만 제가 고유하게 생각하고 제 나름의 연구를 통해서 얻었었던 그런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고 또한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런 길을 선택을 하면서 제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저의 인생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